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매월 한 차례 부산시 의회를 방문해서 더 나은 부산을 위해 고민합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 이 고령화 사회, 특히 독거노인 문제가 유독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반선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부산 하면은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인의 비율이 많아졌다고 해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감하시나요? 네, 사실 그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범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산이 65세 인구가 그 7대 특광역시 중에 지금 1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부산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이 초고령 사회에 그럼 가장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초고령 사회는 이 노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 거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부산 부산은 그러면 언제 돌입이 된 이미 거죠? 작년에 22%를 상회를 해서 초고령 사회로 먼저 진입을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청년들이 떠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고령의 인구들이 부산에 계속 계시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위의 정책들이 발현은 되고 있으나 사실 이거를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계가 있더라도 그래도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부산에서는 대한가족이라는 정책을 발현을 해서 대한가족이요?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가족은 소규모로 개개인이 1인 가구에 계신 고령자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가족은 아닌데 가족 같은 느낌으로 서로를 챙겨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대한가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 마을이라고 해서 그 진구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그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는 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매일매일 그 대상이 좀 달라지겠죠. 프로그램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장을 보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요리를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만든 요리들을 해당 사업에 참여하시는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배달도 해드리고 이런 사업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터디 공간에서 모이셔가지고 선생님이 오셔서 미술 그림도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카카오톡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그룹 채팅방 이런 것도 만들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그 있고. 공간은 그럼 뭐 학교처럼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건물에 사실 건물에요? 한 개의 건물에 네. 2층과 1층과 지하 1층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럼 지금 어떤 시에서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부산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대한가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네. 사업이 일부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을 한 이후에 그 스스로의 성과로 스스로 자립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네. 예산을 무한정 이렇게 갈 수가 없는 현실에 도래했고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11개 지역에서 네. 한 25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6, 7년간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떤 뭐 성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사실 그 도시에 계신 250분의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분들이 고독사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이런 결과들은 정량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표현이 되지만 숫자적으로 더 넓어질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는 통계학적인 비율로 따져보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혼자 고립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업 자체도 비율 자체가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참여를 하고 남성분들은 조금 여성분들보다 비율이 좀 작게 참여하는 이런 현상들이 독거 조금 노인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데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는 건 여성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부산의 지역 정서상 혼자 계신 남자분들이 밖에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사실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을 보면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같이 놀이도 네. 하고 하시는데 아버님들은 지역에 가서 보시면 아침에 산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두 분, 세 분이서 모여서 장기를 두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역 정세의 문제도 분명히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건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이제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좋아하세요. 그 토론회도 해보고 거기에 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새로운 문화들이니까 네. 새로운 사람들하고 뭔가를 배우고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밥을 해서 나눠 먹으면서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65세라고 해도 요즘 사회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그죠. 드신 분들은 아닌데 네. 그 비율이 자식분들이 다른 지역에 계시면 사실 그 마음에 주는 안정감들이 자식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경 쓰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 주변에서 그런 안정감들을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실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복합적인 문제라 가지고 청년들,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부산에서 정주하면서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부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 저희 나이 또래 아니면 청년들이 부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좋은 일자리에서 부산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요. 아시다시피 많은 청년들은 다 대학교 졸업하면 수도권으로 네. 가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서 떠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산에서 고령화 문제 말고도 또 다른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숙제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요 근래 조금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는 부산의 제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산업도시이기는 한데 부산은 제조업이 제조업이 90% 이상으로 그런가요? 차지한 도시이기는 한데 이런 제조업들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기존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디지털화에 맞춰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례를 해서 우리 부산의 산업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제조업에 다시 가거나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화가 돼 있는 다른 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서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조금 기민하게 대응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사회 현상들이 조금 다가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정책 제안을 하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업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또 내셨다고 했는데요. 관련 조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설명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건데 네. 그 제조업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산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네, 그럼 청년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청년들에게 주겠다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 만원 패스라고 해서 그 청년들에게 10,000원만 내면 여러 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단기적인 사업이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산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조금 실용성 있고 길게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시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시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2년 하고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동안 하면서 어떠셨나요? 좀 후회가 많이 남던가요? 뭐 늘상 후회입니다. 네. 늘상 후회고,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이신가요? 60점이 채 되겠나 싶은 게 네. 소수당이 돼버렸어요. 지난 8대 의회와는 달리. 그래서 그 8대 의회 때 저랑 가치를 같이 했던 정당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 왔던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 계속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시에 지금 가는 방향들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들의 삶을 챙기기보다 건설, 건축, 토목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사실 물리적으로 제가 막을 수 있는 한계는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점수를 제가 뭐 스스로 후하게 줄 수는 없고, 다만 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사실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목표, 과제 있으실까요? 시의 행정기관에 사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런 창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분들의 정책적인 의견이나 본인들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제 입을 통해서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그냥 꾸준히 하고, 크게 뭐 이번 임기에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의 성과는 못 내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의원이 있었구나, 이 정도의 성과를 남기고, 고대 임기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 노인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면서 더 나은 부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